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입춘인데요. 밖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입춘의 날씨는 더 춥고 게다가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만큼은 참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1000종목이 넘게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마 보유하신 종목들 빨간불 켠 채로 마감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분들 계좌에는 지금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일장 열리기 전에 꼭 무료 상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 잠시 뒤에 시장 대응하시는 꿀팁까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장이었는데요.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장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어준 날 어떤 전문위원과 함께할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시는 이 정재훈 전문위원께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통해서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통화도 해보실 수 있고 또 문자로 주신 분들은 또 아주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 가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빠르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많은 연락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지만 장중에는 또 장재훈 전문위원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참여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책들 시청자분들께서 좀 팁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5글자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놓은 시황 꿀팁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해답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이 유튜브를 무료니까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또 알림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들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좀 강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참 아쉽게도 온라인 강연회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일단 어떤 주제인지부터 좀 소개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자세하게 도와주실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해요. 원래 강연회는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올해 2020년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구독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할 때 알림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좀 전화를 하셔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아마 공개 방송을 일주일에 일요일 날 매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연회는 조금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업종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요. 그쪽에다가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2월 4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9일 일요일이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2020년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청자분들 안전하게 댁에서 또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시라고 유튜브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신 다음에 2월 9일 일요일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금 좀 종목 접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목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2%가 넘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올려 세우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게다가 정말 오늘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1000종목이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놓은 종목들도 보니까 전부 다 빨간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어요. 외국인 쪽이.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는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개인들도 매수를 해주면서 7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수급 악화 이 부분들이 기관 쪽의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탄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또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해줬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특히나 어제였었죠. 장 초반부터 손절성 물량 많이 출해되는데 오늘 바로 또 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수는 일단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던 2월 3일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장중에 긴급 시황 방송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매수하시라고 주도주 선취매 하시라고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장중에 오전에 1차적으로 목표치 도달을 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61선짜리 때 1차 단기 목표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은 훌쩍 뛰어넘었고요. 거래소 시장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좋아서 갭상승을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내일부터는 따라 들어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마다 틀리다라는 거 오늘 낙폭과대형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해외 주식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성장주란 말이에요.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2차전지 쪽 섹터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었고 삼성 SDI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도 산업재 섹터나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약해요. 신성장주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이지만 산업재 쪽 섹터는 미국 시장도 약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더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배열 종목군들은 괜히 역배열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 섹터, IT에 대한 IT 섹터들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라면 피로감이 쌓일 때예요. 피로감이 쌓일 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일정한 부분들은 분할로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장 시작할 때쯤 거의 장 초반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서 또 어떤 종목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장 마감 때 굉장한 급등이 나온 종목을 제가 봤었거든요. 종목명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는 상관이 네. 없는데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아마 제가 항상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설날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부분들이 없으니까 선물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자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로 수익 내셔가지고 선물하셔라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KG 이니시스예요. KG 이니시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아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결제주들에 있어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설 명절도 다가왔고 해서 요 종목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겁니다. 설날 명절 수익은 좀 될 겁니다. 세뱃돈이죠. 그 정도 될 겁니다 했는데 뭐 잘 좋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가지고 얘가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그걸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다 종목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만 보셔도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세요. 유튜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도 참여해 주시고, 아마 하게 되면 이제 종목 대안주, 과거에는 대안주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IT 쪽 섹터 되게 많이 드렸었죠. 근데 좋은 부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수익이 꽤 많이 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샀다 팔았다 단타 친단 말이에요. 그게 꼴배기가 싫어서 종목을 안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게 된다면 저는 종목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하시겠다라는 분들만 시청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G이니시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밖에 외출도 많이 안 하시고 집에서 인터넷 주문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되니까 이 결제 업체인 KG이니시스가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매번 늘 강조를 하셨던 정배열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KG이니시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또 입장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 주소 알려주세요라고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카톡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장중에도 많은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통하시면은 전화 상담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간략하게
때 좀 가격적인 부분만 팁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문자로 접수가 돼 있네요. 남선 알미늄이 들어와 있는데 7632님의 종목 먼저 봐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접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4,300원에 30%라고 적으셨는데 일단 오늘 다른 인물주는 올랐거든요.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관련 퇴마주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탄력을 받지 못했어요.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테마로 볼 수가 있어요. 테마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밀려 내렸던 부분들이 절반 되돌림 자리대예요. 절반 되돌림 자리대 4,3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깨지면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 기준으로 보세요. 21선 기준으로 3,950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60일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라면 약 한 5,200원, 5,300원 그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리스크 관리점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 상담은 좀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고요. 8421님께서 52,000원에 20% 보유 중이시거든요. 최근에 잡은 거 아니겠죠? 최근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20% 갖고 계신데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시장이 붕괴가 되고 뭐해서 뭐 급락이 나왔어요. 만약에 시장 변동성 좀 나올 부분들이 있지만 45,000원 이하가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매수하셔갖고 단가 낮추시고요. 이 종목은 일단 일렉포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소 57,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000원 목표가 일단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면서 지켜보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다음으로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또 목소리를 예. 듣게 됐네요.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PNT요. PNT 매수가 얼마 매수가 되실까요? 7,638원요. 7,638원이요. 예, 비중은 5%입니다. 비중 5%요. 예. 오늘 엄청 급등했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예, 아침에 바로 어제 들어가려고 봤는데 벌써 아마 바로 시초가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비싸졌더라고요. 바로 갭상승해버렸는데 예. 일단은 내일장 그럼 흐름이 상당히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내일도 좀 이렇게 오늘처럼 뜨면서 출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좋죠. 그니까요.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수는 잘 하셨어요, 아버님. 예. 근데 보니까 아버님 단기로 보신 것 같으세요. 그죠? 아니요, 오늘 아침에 돈이 있는 거 가지고 5% 못 들어갔어요. 2차 전지 쪽은 괜찮거든요. 예. 2차 전지 쪽은 좀 괜찮고요. 이게 오늘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예. 기관 쪽은 다 매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외국인이 좀 변덕이 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만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군들의 다음날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예.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만약에 기관이나 뭐 이렇게 같이 매수를 했다면 좀 버텨줄 것 같은데 외국인 예.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케이스는 다음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일 한번 갭상승 출발을 해서 예.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예. 8,5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절반은 좀 챙겨주세요, 아버님. 절반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고 예. 만약에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7,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다시 잡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기 활용하시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또 상담을 받아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늘 함께하는 번호니까요.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답변 또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궁금한 내용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G화학인데요. LG화학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LG화학 12만 5천 원에 네, 10%요. 12만 5천 원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신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오래 안 됐어요. 한 3주 됐나? 3주요? 네,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 가격을 12만 5천 원이 맞을까요, 어머니? 네, 일단은 최근에 아, 12만 원대까지 간 적은 없는데 아니 12만 5천 원에 13만 5천 원인가 봐요. 13만 5천 원이요. 아, 그런가 봐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화학도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수익 실현을 또 언제 또 해야 할지 타이밍 좀 그래요. 잡아드릴게요. 정재원 전문의 네.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LG화학이에요? LG이노텍이에요? LG화학이요. LG화학 맞아요? 네, 그러면 3주 정도 했으면 33만 5천 원 아니에요, 어머니? 아 33만 5천 원인가 봐요. 그지? 아, 13만 5천 원에 어머니 겁나게 칭찬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33만 5천 원이요. 13만, 13만 5천 원이었으면 내가 어머님 계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업어드리려고 그랬어. 그래요. 어. 제가 잘 안 보겠어. 33만 5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이거 내일 또 어떤 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LG가 아까 좀 안 좋다고 나오길래요. 안 좋다고 네, 얘기가 나온다고요? 누가 아까 안 좋대요? 뭐 어디 정지됐다 하더라고요. 에? 어디 자동차 정지됐다 하더라고요. 자동차 중지된 거랑 LG화학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요? LG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 8% 급등이 나는데 왜 나왔을까요, 어머니? 그럼 내일 안 괜찮을까요? 좋다고 하는데? 내일 괜찮을까요? 아, 어머니 단기 성향이시구나. 네. 그죠? 네. 단기 성향이면 내일 파세요. 내일요? 어머니 단기 성향이시니까 지금 네. 10% 갖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내일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머니. 많이 빠집니까, 내일? 내일 뭘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질 이유도 없어요, 어머니. 그럼 그냥 갖고 가지 뭐. 계속 갖고 간다고요? 네, 그러면 길 가져가지. 그럼 만약에 36만 원짜리 때만 안 깨지면 네. 36만 5천 원. 네. 그 정도만 안 깨지면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네.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좀 더 들어가도 됩니까? 응? 좀 더 들어가도 됩니까, 10%? 아, 더 매수하신다고? 네.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좀 조정을 눌림을 받았을 때 아, 사셨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눌림 어머니. 받으면은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일단 기준을 따져보는 거니까 어머니가 33만 원대면 지금 네. 수익이 한 14%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근데 저 비중이 지금은- 얼마 안 돼서 이왕 이렇게 네. 올라가면 더 살 걸 그 말씀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조정받을 때 확 샀다가 물리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네, 36만 5천 원 깨지면 일단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만 한 39만 5천에 40만 원 정도의 절반을 챙기시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종목이 다시 밀려요. 네. 그래서 35만 원 밑으로 눌리게 되면 그때 다시 보셔도 돼요, 어머니. 다시 매수하셔도 돼. 그럼 내일 일단 반 팔까요? 내일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 저는 챙기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단기 성향이시니까 네. 수익은 줄 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성향상. 네. 네. 아시겠죠? 네, 걱정돼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LG화학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DB하이텍 종목 살펴볼게요. 2446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27,000원, 비중 50% 보유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어디서 좀 좀 수익을 좀 청산을 할까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전날 5% 올라가고 오늘 약보합세 이격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쉴 때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네페스 한번 볼게요. 비슷한 쪽이죠. 이격 벌어지고 난 다음에 탄력을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죠?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26,500원짜리 때 리스크 관리 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또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냥 50%세요. 내일 절반 챙기세요. 내일 절반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뭐 정고점까지 보든 뭐라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종목 상담주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내일 반등 한 번 더 나면 챙기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최소 절반은 챙기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문자고요. 한국조선해양 들고 계신 4477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매수가 126,000원, 비중 20%입니다.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가요? 조선 섹터 뭐 좋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다지 좋게 안 봐요. 왜? 굴뚝 주니까 좋게 안 봅니다. 1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업황이 좋아질 거다, 수주량이 늘어날 거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조선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박스권역인데 13만 원짜리 대에서 약 한 11만, 10만 원대 초반짜리 때, 뭐 어제 저점짜리 때, 그 자리 때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저는 만약에 조선 쪽을 하고 싶다라면 저는 조선 쪽보다는 기자재 쪽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교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답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세시럽이요. 네. 한세시럽을 추천받아가지고 네. 요즘 들어갔는데 너무 네.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추천을 받으셨어요. 예예.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77,100원에 네. 5%예요. 다행히 그래도 비중 많이 안 담으셨는데 예. 매수를 하시자마자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매수하고 다음 날부터 빠지는데 제가 손절가를 16,000원대를 잡았는데 네. 연휴가 껴가지고 연휴 끝나고 나니까 그냥 훅 빠져버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은 지금 네. 손절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지금 예. 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가까지 일단은 좀 도달을 할 수가 있는지 이야기 예.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매수를 어디서 했나 그 부분들을 보면 예. 이 프로그램을 잘 보신 분인가 안 보신 분인가 바로 나와요. 맞아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을 어머니 건드셨어. 역배열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어머니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세시럽이 좀 싸요, 어머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졌는데 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이거. 일단 예. 시간을 걸릴 건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5%인데요. 예. 일단 없는 셈 치세요. 추가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 없는 셈 치세요, 일단은. 네. 한세시럽 없는 셈 치게 되면 그나마 좀 배당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배당 나오니까 그냥 꾹 참고 요거 예. 배당 좀 받으셨다가 시간이 예. 이거는 올해 상반기 한 5월달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5월달이면 괜찮아요. 반팔 입을란가요? 그 정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바닥 다지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까 말까 그거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예, 것만 예. 갖고 계시고
예. 관망이에요. 지금 실적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 쪽으로도 이 내수 쪽이 경기가 좋거나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예. 다행인 건 한세실업은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예. ODM 업체고 OEM 업체니까 예. 나름대로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주가가 소외를 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아니고 5%만 갖고 계시다라면 그냥 그거는 없는 예. 셈 치고 가져가 보자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아, 네. 좀 기억을 하시고 어머님이 16,000원짜리 때 손절가로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앞으로는 배트맨 일부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한 주의 중간입니다. 좀 지금 많이 심적으로 지쳐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양시장 상승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혹은 문자 샵 0082번 연락 주시면은 내일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배트맨 2부,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종목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RFHIC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9,250원 20%.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오늘 있어요, 아침에. 오늘 들어가셨어요. 뭔가 좀 전망이 밝아 보이셨나요? 이 5G? 아니, 정재훈 그 대표님이 자주 그 말씀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 전문위원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전화상으로 텔레비도 보고 있어요. 아, TV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목표가 잡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RFHIC를 많이 얘기했다고요? 예, 가끔 그 2차 전지 같은 거 5G 그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5G는 얘기를 하고 했었어도 제가 얘기했을 때가 5월 달이었었어요, 아버님. 예, 그래요? 5월 달, 6월 달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는 안 사시고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아침에. 자, 5G 괜찮죠? 사업 전망이 좋아요, 그죠? 예,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데 RFHIC가 5월 달에 빠졌던 게 중국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5G 종목군 중에서도 RFHIC는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다른 종목군들 차트 관련주들 보셨어요, 아버님?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이제 많이 안 보셨어요? 방송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사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저 여유 있게 봐야죠. 여유 있게요? 예. 일단 좀 여유 있게 본다 하시더라도 34,000원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세요. 나 3만 34,000원 넘어가게 되면 예, 36,000원 정도나. 34,000원이요. 6,000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5G가 이게 중국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맞아요. 미국은 일단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지금 계속 이슈가 폐렴 이슈가 있죠. 코로나 이슈가. 예. 그것 때문에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는 부분들이 좋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한 번은 끊어줬다가 다시 되받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려 내려서 매수가를 깨려고 해요. 만약에 예. 그러면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오세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면 한 33,000원 언저리대에서는 챙기세요. 일단은 절반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29,000원을 깨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매도하세요, 일단.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눌러줄 수가 있어요, 지수가.
네. 그러면 같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시장이 좋았고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나 5G 관련주 등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많은 상담을 주고 계시는데 8821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삼화전기 18,150원에 30% 보유를 하셨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어떡할까요, 내일? 지금 오늘 매수하신 분도 단기 성향이신 분이세요. 지금 18,15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 일단 좀 더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도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에요. 거래량 부분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2만 원대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한 2만 원대짜리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한진칼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한진칼 44,600원에 샀어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입니다. 10%요. 네. 지금 이거 한진칼 그 남매 그 이슈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최근에? 네네. 일단은 내일장의 흐름이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위원과 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남매 거시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고요?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머니 1월 13일 날 사신 거네? 사자마자 손실이었네? 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날 바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3일 날. 네. 수익도 잠깐 나는 것도 그냥 사자마자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럼 1월 13일이 맞아요, 어머니. 예. 자, 만약에 이게 경영권 분쟁이나 뭐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의도치 않게 흐지부지 돼버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내려가겠죠. 그죠? 네. 자, 일단 다행인 거는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뭐 아니면 도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죠? 네네. 매수가 오면 파세요, 어머니. 매수가 오면 팔아요. 그냥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요. 네.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올라갈 종목이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뭔가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확 들썩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실적 좋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 하시는 게 어머니는 훨씬 더 속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 매수가까지는 오긴 올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오긴 올까요? 매수가까지 오긴 뭐 올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어머니? 매수가 정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내일 꼭 도달을 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한진칼 종목을 끝으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꿀팁을 전수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투자 팁 강의 들어보러 지금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재현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그대로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상당히 잘 정해오신 것 같아요. HTS를 활용한 종목 검색
이라는 주제를 잘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종목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했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HTS 준비하셨나요, 그림? 보면 아까 초반에 종목을 골랐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본적인 분석을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졸아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근데 기술적 차트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얘기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 HTS에서 조건 검색이 좀 있었을 거예요. 조건 검색을 찾으면서 조건 검색으로 종목군들을 찾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우선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에 조건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 뭐 범위 지정 있고, 그 다음에 시세 분석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적인 조건이 있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기술적인 흐름들만 놓고 보자고요. 기술적 흐름은 주가나 거래량, 추세, 모멘텀 다 보조지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건 일단 빼고 이동평균선만 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최소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5일선의 방향성,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각을 그리는 그런 종목을 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동평균선 돌파는 가격이 이동평균선이 빠지고 있는 한 상황이라도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면 이게 돌파잖아요. 그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게 종가가 오늘 기준으로 하니까 1일이 되는 거예요. 1위평. 1위평이 만약에 여기다가 5위평을 종가 5위평을 골든크로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주가가 5일선을 돌파를 한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만 해놓고 추가를 해놓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몇몇 종목이 나오나. 요 정도의 종목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거래량이 좀 많은 부분들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올 거예요. 뭐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돌파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했네요. 그 다음에 삼화전자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건 검색으로 찾는 거예요. 부분들이 5일선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얘기를 할까? 그 부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대우부품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배열권역인 것 같나요? 역배열인 것 같나요? 저는 이게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에요. 비추세예요. 비추세인 부분에서 5일선은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었죠.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가느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은 뭐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려고 조건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든 뭐가 되든. 그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지 않고 5일선이 돌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면 되겠구나.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엘컴텍 같은 테마주니까 빼고, 삼화전자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예요. 역배열권역이니까 빼고, 이런 것들 다 역배열이죠.
240 이하로 있는 것들은 다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SK 하이닉스 이격 벌어졌죠. 삼화전기 얘도 역배열 권역에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따지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 하나는 나름대로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 1위평이 5일선을 골드크로스 했는데 하방각을 그리고 있더라도 돌파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걸 보게 되면 가격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어요. 혹은 추세라고 있어요. 주가 이동평균선의 추세. 이거는 종가, 요거 다시 지워버려야 되고요. 아까 했던 거는 주가 이동평균의 추세가 종가로 5일선이 1회 유지 후 혹은 2회 유지 후 상승 반전, 즉 상승으로 5일선이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추가해 보자고요. 또 1회 이상 요것도 추가해 놓고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나오나? 그럼 여기서 거래량을 또 놓고 보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와요. 역배열이니까 빼고, 대우부품 또 나오죠? 5일선 돌아 세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남선알루미늄 테마성 종목인데 아까 종목 상담했던 거죠. 이것도 5일선 돌려 세웠다는 얘기네요. 삼성전자 또 나오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5일선을 다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화전자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 특히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단기 평선을 돌려 세워 놓은 종목군들, 그리고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일도 관심 권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역배열 권역을 일단 배제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차례 시세가 났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눌렸었죠.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61선으로 잡든 21선으로 잡든 전저점으로 잡든 그러한 부분들을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봐도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뭔가 재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위쪽 윗꼬리가 달고 나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없이. 그럼 이런 것들은 반등 같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한항공, 이건 뭐 역배열이니까 말짱 꽝이고 도루묵이고, 지코 관리 종목 빼고, 인콘 이런 거 역배열이니까 빼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쪽의 섹터를 볼 수 있는데 아직 역배열이죠.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그럼 이런 것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거래는 못하겠지만 관조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역배열 빼고, 후성 요런 거 괜찮네요. 요런 거. 이런 거는 투자 마인드로 봐도 괜찮아요. 왜? 이거는 차트 이외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을. 동양물산 역배열이니까 빼고, 태양금속 저가주긴 한데 이것도 변동성 커요. 근데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이 있죠.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들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차트 앞산을 만들어가니까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관중에 놓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역배열 권역만 아닌 종목군들만 보면 돼요. 삼성전기 아닌 것 같고, 초록뱀 아니고, 뉴인텍 아니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역배열 권역 별로 안 돼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눌림 조정 줄 때는 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만 해도 종목군들 볼 수 있을 만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전파기지국 5G 쪽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매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역배열 권역으로 아시아나항공 이건 꽝이고, 결국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주전자재료도 괜찮네요, 보니까. 그럼 종목군도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시세에 따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종목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몇몇 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 흐름들, 한 일주일 정도의 시세 흐름들 한번 지켜보자고요. 얼마만큼 올라가나, 아니면 얼마만큼 빠지나. 그걸 보고 내일은 다른 부분들로 조건 검색 찾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강의 때 보셨던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팁이나 또 시장 전략은 장중에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에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미리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계시면은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정재훈 전문위원의 온라인 강연회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2월 9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올해 성장주에 대한 팁을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식 잔소리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배트맨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